같은 리서치 기관이 같은 40%라는 숫자로 서로 상반돼 보이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에이전틱 AI 프로젝트 상당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숫자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전망을 함께 놓고 한국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트너가 2025년 8월 발표한 전망입니다. 2026년 말까지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40%가 태스크 특화 AI 에이전트와 통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5% 미만에서 크게 증가하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그보다 앞선 2025년 6월에 나온 전망입니다. 2027년 말까지 에이전틱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비용 증가, 불분명한 비즈니스 가치, 미흡한 위험 통제가 주요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두 수치는 언뜻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측정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에이전트를 포함하게 될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비중이고, 다른 하나는 에이전틱 AI 프로젝트의 취소 비율입니다. 분모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숫자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전망들은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을 해석하는 참조 틀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빠르게 퍼지는 것과 프로젝트 실패 위험이 커지는 일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확산이냐 환멸이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실제 운영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트너는 기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숙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곡선으로 설명합니다. 기대가 빠르게 치솟은 뒤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면 환멸의 골짜기를 지나고, 이후 검증된 활용법이 쌓이면서 생산성이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2026년 가트너의 에이전틱 AI 하이프 사이클에서 에이전틱 AI는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곧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의 관심과 도입 의지는 매우 높지만 실제 운영 성숙도와 거버넌스, 보안, 비용 관리 체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을 놀이공원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 앞에 줄을 섭니다. 하지만 한번 내려온 뒤에는 반응이 갈립니다. 어떤 기업은 멀미만 기억하고 멈추고, 어떤 기업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한 뒤 다음 탑승 조건을 다시 설계합니다. 따라서 환멸의 골짜기는 실패 판정이라기보다 기대와 검증된 현실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다시 타는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어떤 조건과 안전장치를 갖춘 뒤 다시 시도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POC가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시연 화면은 분명 멋졌지만 실제 운영 회의에 들어가면 질문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속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POC와 실제 운영 사이에는 여러 개의 공통된 벽이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권한 관리,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 보안, 그리고 성과 측정입니다. 기술이 작동하는 것과 기업의 업무 체계 안에서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레스터의 더 스테이트 오브 AI 2025 공개 요약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생성형 AI나 예측 AI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AI가 만들어낸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는 기업은 아직 소수에 그쳤습니다. 운영 적용은 빠르게 늘었지만 가치 측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입까지는 단거리 경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 비용과 품질, 성과를 관리하며 운영을 지속하는 과정은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AI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를 우리는 측정하고 있는가? 여기서 측정은 단순한 사용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결과의 정확도와 품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용과 제작업은 감소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방법과 기준 시점,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AI가 실제 운영 중이더라도 그 가치와 운영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들은 어떤 방향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삼성 SDS, LG CNS, SKAX의 사업 영역은 일부 겹치지만 각사가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SDS는 AI 인프라와 플랫폼, 업무 솔루션을 연결하는 AI 풀스택을 강조합니다. LG CNS는 에이전틱 옵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AX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 특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하드웨어, 플랫폼을 결합한 풀스택 R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AX는 엑스젠틱 와이어를 통해 여러 에이전트를 기업 관점에서 연결하고 최적화하며 인프라와 데이터, LLM,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전사적 전환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각 회사가 공식 자료에서 제시한 전략 방향이지 객관적인 순위표가 아닙니다. 경쟁의 기준이 아직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만큼 지금 어느 회사가 이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혼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기댈 것은 가장 유행하는 제품명이나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 환경과 보안 조건, 기존 시스템, 예산, 업무 방식에 맞는 판단 기준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조직에서는 효과가 크고 다른 조직에서는 운영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POC가 실제 운영으로 넘어간 사례가 증가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 수치의 측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함께 제시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트라는 이름과 실제 기능이 일치하는가입니다. 기존의 AI 비서나 챗봇, 자동화 기능의 이름만 에이전트라고 붙이는 것을 에이전트 워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판단과 실행을 수행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완결하는지, 사람이 어디에서 통제하고 승인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시장의 핵심 분기점은 AI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이미 AI를 도입한 기업들 사이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AI를 만든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성공적으로 시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품질로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고 비용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기술만이 아니라 조직의 준비 수준입니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에이전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비용과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온 뒤 다시 줄을 서는 기업은 단순히 멀미를 잘 견디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어떤 속도로, 어떤 안전장치를 갖추고 탈 것인지 기준을 세운 기업입니다. 그 기준은 가트너의 곡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의 회의실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좁혀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조건에서 AI를 운영할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근거 자료와 전문가용 심화 팁, 상세한 요약 정보는 테크소피 공식 블로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화면 하단에 남겨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테크소피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요. 감사합니다.